마지막으로 약간 힘이 될 만한. 힘이? 약간. 아니 난 너 이거 제목만 보고 도저히 못 믿겠는데. 왜요? 말이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 제목 들으시면 빵 터집니다. 자, 제가 제목을 뭐라 썼냐면 아시아 언론 허브 한국. 너 아시아 언론을 개쓰레기로 보는 거 아니니? 자, 보세요. 우리는 아프리카 언론 허브도 못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서울을 아시아 속보 거점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듣기 시험이에요. 자, 아시아 언론 허브 한국이라고 했지. 아시아 언론 허브 한국 언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언론이 주체가 아니라 아니고 한국이라는 지역이 주체인 거지.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반도 내의 한국. 지정학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결국 아시아에서 코로나 제일 덜한 나라가 한국이라 결국 한국 오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오해하기 좋네. 아시아 언론 허브 한국은. 네, 워싱턴 포스트가 서울을 이제 두 개의 글로벌 24시간 뉴스 속보 허브 중 하나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런던이에요. 그러니까 런던, 서울, 워싱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에 본부가 있고 서울하고 런던을 중심으로 속보를 계속 하겠다. 24시간으로. 딱 12시간 간격, 8시간 간격이야. 9시간. 런던에서는 9시간 우리. 아무튼 그렇게. 꼭 그런 느낌인 네, 거지. 그렇게 이제 해가 계속 떨어지면 또 해가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좀 제대로 된 우리나라 기사가 나올 수 있나? 내가 보기에 얘네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기사를 믿었으면 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표를 안 보내주고 하청을 줬겠지. 연합뉴스 받으면 내가 그렇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한테 하청을 줬겠지. 그렇죠. 근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비싼 돈 주고 비싼 직원 보내가지고 지금 직접 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요. 한국 언론은 못 믿으니까로. 네, 속보 거점 인원은 서울에 한 9명 정도가 될 것 같고 스테픈 던반 존슨 워싱턴 포스트 국제부 사장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은 워싱턴 포스트의 아시아 허브가 될 것이다. 야, 이렇게 하면 중앙일보랑 워싱턴 포스트랑 뭐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니? 그랬으면 중앙일보한테 하청을 줬겠죠?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네요. 허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네. 그래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서울의 랭킹, 언론 자유 랭킹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가. 2020 월드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에 의하면은 한국 랭킹이 42위래요. 그래서 그러면 별로 안 높은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42위가 아시아 최고 랭킹이랍니다. 쪽팔려. 축구도 아니고 씨. 아유 씨. 42위가 우리가 아시아 최고 랭킹이었어? 네, 참 웃기죠. 짐바브웨는 얼마나 언론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요 잠깐 이게 좀 근데 좀 대대 이상한 게 6위가 자메이카, 7위가 코스타리카래요. 이거는 선정 기준이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는 사실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좀 믿기지 않겠지만 급박하게 언론의 자유 지수가 자꾸 오르락내리락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국제 뉴스를 다룹니다만 웬만해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정권이 정말 심하게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잡지 않는 이상 갑자기 언론의 자유가 높았던 국가가 확 꼬꾸라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민주적인 선거를 하는 나라들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이 있는데 특이하게 민주적인 선거를 하는 나라치고 들어서는 정권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 여부가 등락을 급속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기자들이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밖에서 보면 왜 이렇지? 왜냐면 그 정권도 선거로 뽑힌 거고 이 정권도 선거로 뽑혔는데 아니 쿠데타에 의한 정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그게 벌어지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막 KBS 전화해서 막 그러니까요. 욕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42위가 한국의 이제 아시아 최고 랭킹이고 대만이 43위 그리고 그 동경 그러니까 일본이 66위 싱가포르이 158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죠? 그리고 스테판 사장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일본은 미디어 다원주의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본의 기자 클럽 시스템은 프리랜서 기자와 외국인 기자를 차별한다.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한다. 교육, 주거, 샐러리 수준, 통신 상황, 비즈니스적 관점, 디지털 연결성 측면 등 이 모든 걸 함께 고려할 때 서울이 도쿄보다 낫다. 네, 이렇게. 개설입니다. 응? 이런 얘기를 워싱턴 사장이랑 중앙일보랑 주고받아 갖고 마치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나라에 무슨 언론보를 위해서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이거 100% 조작이야. 왜요? 왜? 송 작가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이거 송 작가만 알려주는 거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여기 들어온 거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이 상륙해가지고 상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누구다? 제프 베조스예요. 제프 베조스가 한국을 온라인 아시아 온라인 유통의 허브로 놓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한국에 먼저 집어넣은 거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보 조사 자료 그 다음에 홍보 이런 목적을 위해서 특파원을 여기다 옮긴 거야. 그래 놓고 중앙일보랑 왜 인터뷰를 하겠어? 중앙일보 쓰레기인지 뻔히 아는데 삼성하고 같이 일종의 유통사업을 공유하려고 하는 결국은 돈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워싱턴 포스트가 옛날처럼 뭐 대단한 언론이고 무슨 뭐 진실 탐보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존 아니죠. 장사하러 들어온 거야. 왜? 지금 중국하고도 거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중국에 직접 들어가긴 불안한 거고 트럼프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아마존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미국에서 장사 못할 거 대비해가지고 시장 확장하려고 아시아 시장 건네다 보는 거고 그중에 제일 갈만한 데가 한국이지. IT 제대로 된 데 하는데 정상적인데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럼 들어와갖고 여기서 손잡을 때 누구 있어? CJ랑 잡겠어? 무슨 이마트랑 잡겠어? 결국 삼성이랑 또 손잡고 코스트코 키우고 그 비슷한 짓 해가면서 한국 장사 속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언론 허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에이, 근데 그 홍콩 보안법이 가동되면서 홍콩에 이제 그 지부를 뒀던 많은 전 세계 언론들이 그 지부를 서울로 옮겨온다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옮겨오는 것도요. 사실 서울이 그 언론 뭐 지역적으로 언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기자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본을 더 원했어요. 근데 일본이 요즘 하도 지랄 맞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홍콩에서 금융 허브 옮기려고 하잖아요. 이미 다 옮겨갔죠. 싱가포르하고 도쿄가 서로 자기들 뺏어오려고 난리예요. 근데 둘 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부산도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부산도 일종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송도도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송도가 더 유력하다고 보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내 뇌피셜이니까 그렇다가 치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기사도 언뜻 보기에는 언론 관계된 그 기사 같지만 사실은 아마존의 광고 기사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얼마나 많은 워싱턴 포스트 아마존 홍보 소식들이 뜨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한국에서 빨아주는 협업 파트너로서 언론을 꽉 잡고 있는 중앙일보와 유통을 꽉 잡고 있는 아마존이 협업 관계에 들어가는 시초다. 나는 그 이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아마존의 노동 착취와 불합리한 그 공정 관행들에 대해서 한번 고발한 적이 있어요. 기업이야. 정말 악질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제프 베조스가 얼마나 양아치인지 아마존이란 기업이 정말 천하의 상종에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해봅시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아시아 언론사 허브를 어디에 둘 거냐라는 질문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네, 지금. 거의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인데 일본 이제 넘어갔다고 예, 봐야지. 그 경제 수준이 높은 곳 중에 찾아야 되는데 홍콩은 이미 중국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우리나라밖에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GDP가 높은 지역 뭐 중동 빼고는 동아시아 지역밖에 없는데 거기서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면서 언론 자유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곳을 고르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대만도 뭐 중국 코앞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본은 좀 조용하지만 언론 특유의 역동성도 부족하고 아무튼 그 돈도 비싸다고 그래요.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비싸니까 그래서 더 힘들고 일본 너무 비싸지.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 우리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또 잘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언론사들이 외국 언론사들이 아시아의 그 허브로 우리나라를 많이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적인 면에서 저는 허브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아니고요. 뭐 프랑스의 르몽드라든지 그래도 아직도 독일의 슈피겔 같이 좀 그나마 좀 진보적인. 진보적이기도 하면서 공정한 언론을 낼 수 있는 그 회사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 얘네들이 박근혜 때 다 나갔거든요. 지국을 철수하고. 얼마나 차별을 했으면 다 나갔겠어요. 그렇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기사 안 써주면 기자석 배당도 안 해주고 질문할 기회도 안 주고. 일단 기자단에 못 들어가잖아. 일단 기자단에 아니, 안 나와줘? 외국 안 넣어줘, 기자들을 자꾸 수첩 들고 와갖고 두 손 모으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런데다가 청와대나 공식 부처의 외국 언론기관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보내면 답변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고. 기자단에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자단 쪽 통해서 긁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에 못하겠다 그러고 국내에 있던 언론사들이 다 나간 게 박근혜더라고. 근데 지금 들어와서 이네들이 자체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에는 어떻게 특파원이나 기자 몇 명이서 대한민국 사정을 다 들여다보나 혼자서. 그건 안 되죠. 그럼 인터넷 긁어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게 되려면 진짜 금융허브가 지역적인 면의 금융허브, 송출하는 어떤 언론 허브. 이런 허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언론 개혁부터 먼저 이루어져야지. 46위 수준의 언론 신뢰도를 가지고 그나마 아시아에선 잘한다. 신뢰도가 아니고 그 자유도. 그러니까 자유도. 음. 자유도가 40위권이고 신뢰도는 96위에 96위. 꼴찌 수준이에요. 꼴찌 수준. 꼴찌 수준. 짐바브웨 수준이라니까. 이런 언론 가지고 어디 외국계 언론사에다가 뉴스를 송출해. 받아 쓰는 것도 제대로 안 받아 쓰는 것도. 그러니까. 맨날 왜곡하고 BBC 기자가 오죽하면은 공식적으로 니들 똑바로 번역하라고. 저기 알자지라 나라는데 알자지라는 5위 안에 들어요. 언론 신뢰도로. 거기는 엄청난 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사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차라리 우리 언론사 말고 외국 언론사들이 얘네들이 와서 그 한국 종이신문 찍으면 난 사줄 구독할 의향이 있네. 저도 한국어판 써주면. 잠깐만. 얘들 그러면 들어오면은 우리 약간 인력 창출도 좀 되겠다. 그렇지. 한국 기자들 한국어판 만들어낼 애들. 한국 기자들 좀 채용해가지고 그쪽 방식으로 기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중앙일보 미주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사도 해외 교민들 많은데 가면 일종의 이제 한국어로 된 신문들을 찍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갖고 외국 언론이 한국어판 르몽드나 뭐 이런 거를 찍어낸다고 뉴욕타임스, 치면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아니라니까. 어쨌든. 하여튼 뭐 좀 제대로 된 언론사가 와가지고 신문을 찍어내게 되면 한겨레한테 한번 속긴 했지만 우리가 다시 그 신문 구독 운동 아니면 유료 뉴스 채널로 우리가 받아주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 종이 신문은 무리더라도 우리가 그 유료 채널로 받아보는 형태로 해갖고 앱으로 갖고 앱 깔아갖고 시청료 내고 보는 진짜 제대로 된 정도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아휴.